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에 대한 징계를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정성호 법무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보좌진이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단독 보도입니다. 오늘 서울 아침 기온이 올가을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진 가운데 당분간 초겨울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사장들과 법무부 장관이 서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항명이란 뜻은 명령이나 제지에 따르지 않고 반항한다는 말입니다. 일부 검사장들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반발은 항명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법무장관은 검사장들의 이딴 사퇴에 나갈 사람은 나가라고 대응했습니다. 먼저 검찰의 내부 분위기를 최희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10일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하며 공동 입장문을 낸 검사장은 18명입니다. 여권과 법무부가 이른바 항명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시킬 수 있다고 밝히는 것에 대해 MBN이 18명 모두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의혹이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 것이지 항명이 아니라며 전보를 내며 불이익을 줄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한 검사장은 공무원들이 공익에 반하는 단체 목소리를 낼 경우에만 법을 어긴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며 이번 입장문은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며 항명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어긴 것이 아니고 공익을 위한 거라 항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단순한 의견 표명일 뿐인데 외부에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며 여권의 침소봉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검사장 일부가 사의를 표명하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나갈 사람은 나가고라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 보기에 집단 행동 자체가 안 맞는 것, 검사만큼 우리도 열심히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사장 대부분은 당혹스럽다거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지만 전보 조치가 구체화될 경우 법무부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사표 쓰고 스스로 나가는 게 아니라 징계를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이어서 장가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이후 검찰의 움직임을 조직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평검사 전보 검토에 검사장들이 연이어 사의를 표하자 징계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본인들이 멋있게 최선임으로서 이렇게 내가 사퇴 쓰고 총대 매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하는 의도 같은데 그 징계 절차를 사표 수리하지 말고 절차를 민주당은 검사가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징계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처리되기 전이라도 법무부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라며 수사 대상 공무원들은 사표를 내도 수리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선택적 항명을 하던 검찰의 엑소더스가 시작됐다며 나머지 항명 검찰들도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보안 수사권을 둘러싼 검찰의 불만이 집단 항명으로 표출됐다고 보고 징계 요구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그렇다면 검사장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이제 시선은 대통령실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면서 일단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손한빛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 조치할 가능성을 묻자 대통령실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보도만 나왔을 뿐 아직 실체가 없는 게 아니냐면서 인사 방침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부에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은 있었지만 대부분 다 반대했다며 대통령실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검사들의 집단 행동은 심각하게 여기고 있지만 평검사 강등까지 고려하고 있진 않다는 설명입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런 문제로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다며 논의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개입하면 역풍이 불 수 있는 데다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엔 외교 성과에 집중한다는 전략입니다. 대통령실은 일단 법무부 차원의 검토가 우선이라고 보고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서남비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용산에 이어 오늘은 법무부로 달려가 항소 포기에 대한 장외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검사들에게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성호 사퇴 피켓을 든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무부 청사 앞에서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거듭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본인의 말에 의하더라도 명백한 외압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서는 역사상 최악의 장관이라며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정성호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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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로 강등하는 방안을 논의한 건 협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권력의 개가 되라고 협박을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지금 범죄자 피호부가 정권 후위부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7,400억이라는 막대한 이익을 안겨준 누가 이러한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를 하였는지 밝히기 위해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로 동결이 해제될 상황에 놓인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을 다음 주 발의합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은 전직 법무장관의 신경전으로 확산됐습니다. 한동훈, 박범계 두 전직 장관의 토론 맞대결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법무부 장관 출신 대표 선수로 나와달라. 박범계 의원을 콕 짚어 공개 토론을 제안한 한동훈 전 대표. 그러자 박 의원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개 XX 뭐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그러한 어떤 그 토론 태도, 그 깐족거리는 태도 좀 바꿨습니다. 이에 한 전 대표가 역시 추미애, 조국과는 다르다며 공손히 답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그런데 박 의원,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라고 했다고 읽는다. 한계를 못 벗어난다고 비꼬았습니다. 한 전 대표는 곧장 댓글을 달아 토론하겠다는 말이냐, 안 하겠다는 거냐고 응수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에도 앙숙관계였습니다. 장관께서 왜 그렇게 엷은 미소를 띄우고 있어요? 제 표정까지 관리하십니까? 개인 박범계 아니셨어? 반말은 하지 말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직 두 법무부 장관의 토론이 성사된다면 이곳 국회에서 벌어진 설전에 이어 약 2년 만에 빅매치가 이뤄지게 됩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종묘 재개발과 한강버스, 광화문 광장 등 이른바 3종 견제구에 맞대응으로 나선 겁니다. 오 시장은 재개발 3D 이미지를 공개하고 숨이 턱 막히냐며 김 총리에게 반문하고 다시 한번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먼저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답변자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이 패널을 하나 꺼내듭니다.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142m 건물이 들어선 상황을 가정해 서울시가 만든 가상도입니다. 국가유산청에서 공개한 가상도와 비교하면 사뭇 다릅니다. 세운 2구역까지를 포함해서 다 완성이 된다 하더라도 종묘의 경관이 이 정도를 가지고 눈이 가려지고 숨이 막히고 기가 눌리는 정도는 아니라고 저희는 보는 겁니다. 오 시장은 작심한 듯 자신을 향해 계속해서 견제구를 던진 김민석 국무총리를 직격했습니다. 부처 간에 갈등과 충돌이 있을 때 총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갈등을 조정하라고 있는 게 총리직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한강버스를 향한 공격에도 오 시장 측의 대응 수위는 한층 강경해졌습니다.
한강버스 사고 은폐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천준호 의원에 대해 서울시는 허위사실 유포라며 고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서울시 정책에 대해 정치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는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소극적 방어에서 공격으로 전환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민주당도 물러서지 않으며 오세훈 때리기를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이어서 김태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주택 정비 사업인 신통기획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비구역 224곳 중 지금까지 2곳만 착공에 들어갔다는 점을 부각하며 박원순 전 시장의 실적과 비교해 꼬집었습니다. 오 시장 재임 4년 3개월 동안의 인허가 그리고 착공 실적은 전임 시장의 같은 기간 대비해서 각각 8만 4,549호, 13만 5,500호나 감소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목한 신통기획의 문제점은 바로 서울시의 과도한 심의 권한입니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모든 정비 사업이 서울시라는 단일 창구를 거쳐 심의가 이뤄지는 탓에 전혀 신통치 않다고 지적한 겁니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의 갈등 조정과 심의 과정에서 서울시의 한계가 있는 부족한 행정 역량이 병목을 초래하면서 그러면서 1000세대 이하, 5만 제곱미터 이하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호 성동구청장도 참석해 서울시 권한의 자치구 이양을 주장하며 오 시장을 직격했습니다. 정치인 시장보다는 행정가 시장을 원하는 흐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렇게. 민주당은 부동산 불장을 오세훈 시장 탓으로 몰아가 정부 여당을 향한 부동산 논란을 잠재우고 서울시장도 탈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오세훈 때리기에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에게 화살을 겨눴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이냐며 선관위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1명이 모두 모여 김민석 국무총리의 오세훈 서울시장 흠집 내기를 규탄했습니다. 행정부의 책임자인지 아니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즉각적인 선관위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 총리가 민생 현장이 아닌 정치 한복판에서 정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여론을 선동하는 전형적인 관권 선거 개입에 작태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랜드 화재 현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챙겨야 할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2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김 총리가 맹비난했던 청계천은 연간 2천만 명 넘게 방문하는 서울의 자랑이 됐다며 한강버스와 종묘 앞 개발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총리의 무책임한 정치 선동질에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라. 국민의힘은 먼저 김 총리를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합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김 총리를 관건선거 개입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세훈 시장 때리기에 나서며 불을 지폈던 김민석 국무총리. 오늘은 살짝 비껴섰습니다. 대신 총리실 주도의 내란조사 TF 본격 가동 준비에 나섰습니다. 윤주영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꼭 필요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조사 방법에 개인 휴대전화 제출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공무원 사찰 논란을 차단하려는 의도입니다. 하지만 논란은 국회 운영위로 확산했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공무원 사찰 TF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선 공무원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상은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면 제보받고 조사하고 그러면 끝일 거고요. 아마 전체 공직자가 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수 대상으로 될 거라고 봅니다. 49개 중앙행정기관은 오는 21일까지 자체조사 TF를 구성하고 내년 1월 31일까지 조사를 진행합니다. 총리실은 과잉조사 우려에 선을 그었지만 공직사회 불안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여러분은 부동산 대책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정책에 관여한 고위공직자들을 못 믿겠다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조사해보니 전체 고위공직자의 절반이 다주택자였고 그 가운데 40%는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래서 못 믿지. 이런 목소리가 들립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의 3,000세대 규모 아파트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40억 원에 육박합니다.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곳을 포함해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등 주택 42채를 보유해 공직자 중 주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서울 서초구의 300세대 아파트.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아파트 한 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등 13채를 보유해 국회의원 중 가장 주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파트 가격만 25억 원에 달합니다. 한 기업 분석 연구소가 선출되거나 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500여 명의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했는데 48.8%가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은 주로 강남 3구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강남 3구에 보유한 주택이 558채로 전체의 40%가 넘었습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58.9%로 절반이 넘었고 단독주택, 복합건물, 오피스텔이 뒤를 이었습니다. 직군별 1인당 보유주택 수는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고 지자체장은 1.87채, 국회의원은 1.41채 순이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핵심 인사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오늘 국회에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가족 부동산 문제를 거론하자 언성을 높인 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민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 운영위에 출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자신의 딸이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 매매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유고 아니고요. 전세 살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책대출 예산이 줄었다는 문제를 지적하며 재차 딸의 문제가 언급되자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가족을 그냥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 딸이 전세 그 갭 투자한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갭 투자 안 했어요. 김 실장의 발끈에 옆에 있던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만하라고 만류했고 김병기 원내대표까지 나섰습니다. 위증도 그렇고 말이죠. 안 된다니까 지금. 정책실장!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내는 거는 것입니까? 송구합니다. 이 자리에선 10.15 부동산 대책 수립 당시 9월 통계가 없었다는 김 실장의 발언을 두고 여야 간의 위증 여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민지숙입니다. 국민의힘 대변인과 장애인 비하 발언과 지도부가 이를 처리하는 방식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민영 대변인은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의원을 겨냥해 눈 불편한 것 빼고는 기득권이라는 등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사표를 반려하고 경고에 그쳤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언론의 지나친 반응이라며 무마하자 당내에서도 쓴소리가 잇따랐습니다.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발단은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당론을 제일 많이 어기는 게 김예지예요. 저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 처음 봅니다.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저는 문제라고 봐요. 논란이 커지자 박 대변인은 일부 과격한 표현은 사과한다면서도 비례대표 당선권에 장애인 3명이 배정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김예지 의원은 차별과 혐오, 허위 사실에 기반한 왜곡을 용납할 수 없다며 박 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박 대변인의 사의를 반려한 데 이어 송원석 원내대표가 언론의 태도를 지적하며 논란은 더 확산했습니다. 굳이 자그마한 서로 간의 어떤 내부적인 일을 가지고 이렇게 오랫동안 집착해서 이걸 기사화하려고 하느냐. 국민의힘 지도부가 문제 해결보다는 논란을 축소하는 데만 집중했다는 지적과 함께 당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한 보좌진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의원실은 이 직원이 그만두고 새로운 직원을 뽑고 나서야 알게 됐고 뒤늦게서야 직권 변직 처리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7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새로운 보좌 직원을 구한다며 올린 SNS 글입니다. 이 대표는 학업을 위해 떠나게 된 보좌진이 있어 신규로 채용하게 됐다고 구인 공고를 내놓았습니다. 실제 이 대표는 면접을 통해 새로운 보좌 직원의 채용 절차를 밟았습니다. 문제는 신규 보좌 직원을 채용한 뒤였습니다. 학업을 위해 떠난다던 기존 A 비서관의 면직 처리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가 돌연 면직을 거부한 겁니다. A 비서관이 비위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 있어 징계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의원 면직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MBN 취재 결과 해당 비서관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가 송치 사실을 의원실에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면직 전까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비서관을 9급으로 강등한 뒤 국회 사무처에 직권 면직을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비서관은 의원실 측에 여성과 시비가 붙었을 뿐 억울하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 남부지검은 해당 비서관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목사가 오늘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거친 언사로 혐의를 부인한 전 목사는 지병을 이유로 3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귀가했습니다. 황지원 기자입니다. 굳은 표정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서울경찰청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뒤 첫 소환 조사인데 일부 유튜버와의 언쟁으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용해 이 떠들고 난리야. 쫓아내줘. 너 일로 와 이 아이 저거 빨리 격리시켜 저거. 취재진 앞에 선 전 목사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며 경찰 수사에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걔들은 우리 단체가 아니라고. 전혀 관련이 없죠. 경찰들은요. 바람도 불기 전에 들어 누워버려. 그러니까 대한민국 망했다니까. 또한 난동에 가담한 사랑제일교회 특임 전도사 2명은 정식 교인도 아니었고 교회 측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게 영치금을 보낸 건 자신과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은퇴한 목사는요. 개털이야 개털. 교회 행정, 재정 뭐 어디에 간섭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영치금 보낸지도 몰랐는데. 지난 8월 교회 등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전 목사 등 9명을 입건한 뒤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습니다. 다만 전 목사는 오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2시간 40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조사가 예정보다 일찍 끝난 만큼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를 다시 소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황지원입니다. 지난 주말 이랜드 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불은 무려 60시간 만인 어제서야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아직 진행 중인데요. 화마가 핥히고 간 현장을 김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물류센터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건물 곳곳이 검게 타버렸고 지붕은 아예 녹아내렸습니다.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사이에서는 희뿌연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화염인에 뿜은 강한 열기에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 외벽이 엿가락처럼 휘어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화재 발생 60시간 만에 불이 꺼졌지만
1,100만 점이 넘는 옷 등의 재고가 모두 불에 탔습니다. 2차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신주 전선이 녹아내리면서 인근 공장의 전력 공급이 끊겨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건물도 운전치 못합니다. 이 건물이 열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붕괴될까 싶어서 염려스럽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500m가량 떨어진 배추밭에는 분진이 날아들었습니다. 유리섬유가 날라오는 바람에 이게 지금 육안으로는 보이지도 않고 농사는 지금 뭐 올해는 끝났다고 봐야겠습니다. 경찰은 3층에서 불꽃과 연기가 시작되는 외부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이번엔 또 고령 운전자 돌진 사고입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를 덮치면서 30대 엄마와 2살 딸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영 주차장을 나오려던 검은색 승용차가 차단기를 부수고 갑자기 돌진합니다. 돌진한 차량은 마침 그때 약국을 나오던 30대 여성과 2살 딸을 덮쳤습니다. 30대 여성이 차 밑에 깔리자 주변에 있던 20명 가까운 시민들이 구조를 위해 달려듭니다. 차를 들어올리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고스란히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일단 소리 나자마자 다 달려 들어왔어요. 근처에 있던 사람들. 다 같이 일단 그 둥글게 사람들 모여서 차를 일단 들어서 빼자. 가로수에 끼어 빼낼 수 없었던 사고 차량은 사고 10여 분 뒤 소방대원들이 오고서야 겨우 빼낼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3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였고 아이도 크게 다쳐 의식이 없었습니다. 70대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진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와 목격자,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 앞에 몰래 설치한 카메라로 비밀번호를 훔쳐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민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오피스텔에 2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들어오더니 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피해 계단으로 향합니다. 3층에 도착해 잠시 망설이다 한 현관문에 귀를 갖다 대며 인기척을 확인한 뒤 돌아섭니다. 다시 돌아온 A씨는 태연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3분 뒤 이 집에 살고 있는 20대 중국인 여성 B씨가 도착했는데 아무리 비밀번호를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자 당황합니다. 결국 건물 관계자가 강제로 문을 열자 건전지가 빠져있던 잠금 장치와 숨어있던 A씨가 발견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0분쯤 A씨가 헤어진 전 연인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했던 겁니다. 카드 같은 거 뺏어간 걸 열었대요. 지문을 보고 열었대. 누르면 잡고 그럼 열어봐라. 응? 그때 또 못 열어. 잇따른 추궁에 A씨는 결국 집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냈다고 실토했습니다.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파악하자마자 설치했던 카메라를 남몰래 회수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을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를 법원에 신청했고 주거지 순찰 등 안전조치를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데다 도주 우려도 없다고 보고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밤에도 환한 주변과 달리 이렇게 나홀로 불이 다 꺼진 아파트 단지 보이시나요? 무려 2년 반 전에 완공된 신축 아파트라는데 지금은 천안의 유령 아파트로 불립니다. 무슨 사연인지 이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완공된 충남 천안의 신축 아파트. 총 1,500여 세대 가운데 200여 가구만 입주한 탓에 아파트는 썰렁합니다. 단지 내 어린이집은 굳게 문이 닫혔고 지하 주차장과 상가도 텅텅 비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나쁜 말로 흉물스럽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시골집도 아닌데 깜깜해가지고 보기 안 좋다. 주민들도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경비가 없어가지고 이런 관리 같은 게 잘 안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불안하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냐. 아파트 입주가 시작된 지 무려 2년 반이 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엘리베이터 커버가 그대로 남아있고 또 이쪽으로 오시면 현관문 보양지와 이렇게 도어락도 커버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8년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로 승인받아 건축이 이뤄졌던 이 아파트는 이후 사업비가 증가하며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은 아파트를 일반 분양으로 돌리려 했지만 시공사와 책임준공 확약 문제를 둘러싸고 양측의 갈등은 커졌습니다. 지자체도 중재에 나섰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상황. 천안시에서는 준공 서류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저희들이 이제 기부 체납까지 완료가 돼야 준공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서울 쏠림 현상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지방에 이런 불 꺼진 아파트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첫 중동 순방국인 아랍에미리트 UAE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정상외교에 주력했습니다. 낙타병과 기마병의 도율 속에 UAE 대통령궁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UAE 현지에서 송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로 양옆으로 낙타 기마병이 도열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UAE 대통령궁으로 이동합니다. 대통령궁인 카사르 알 와탄에 이 대통령이 도착하자 애국가가 울려 퍼지며 공식 환영식이 시작됐습니다. 15분가량의 공식 환영식이 끝나자 이 대통령과 UAE 대통령은 확대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기를 바랍니다. 1시간가량의 회담에서 두 정상은 7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AI 관련 2건, 우주협력 분야 1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관련 1건 등입니다. ودور اتفاقية الشراكة الاقتصادية الشاملة لتعزيز النمو المشترك. أيضا نشيد كذلك بالشراكة الاستراتيجية الشاملة في مجال الطاقة.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양국은 기존 4개 분야에서 AI 포함 미래 분야로 협력을 확대했습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방산 분야 양해각서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다변화를 목표로 하는 만큼 다른 협력 방안이 발표될지도 관심입니다. 이번에 체결된 7건의 양해각서는 내일 한유에이 경제인 모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2박 3일간의 UAE 일정을 마치고 이 대통령은 내일 다음 방문국인 이집트로 출발합니다. 아부다비에서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핵무기로 다른 나라를 위협하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 추진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는 북한의 반응,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공동 팩트시트 발표 나흘 만에 북한이 첫 반응을 내놨습니다. 3,800자 분량의 조선중앙통신 논평에서 북한은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도입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습니다.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핵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하겠다는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추진을 핵 무장과 연결시킨 건데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북한 자신의 핵 보유만을 정당화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주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주장하는 자체 핵무장엔 선을 그으면서도 이번 논평에 대해선 수위가 조절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한미 대통령은 거론하지 않고 비난보다는 기존에 밝힌 입장을 반복하는 내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북측에 적대나 대결 의사가 없다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해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제안에 대해선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초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를 전후해 북한의 대남 대미 기조가 조금 더 명확해질 거란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타이완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은 일본 제한령, 이른바 한일령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에 이어 일본 영화 개봉까지 중단시키자 일본은 자국민들에게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베이징 김한준 특파원입니다. 일본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 시리즈가 상영 중인 베이징의 한 극장입니다.
영화가 시작된다는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극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한 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른 시간대를 살펴봐도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이 영화는 중국 개봉 첫날 예매율 1위를 기록하는 등 사흘 만에 우리 돈 615억 원 이상의 흥행 수입을 올렸지만 중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자 관객들이 발길을 끊어버린 겁니다. 반일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걸 확인한 중국 정부는 관객의 정서를 고려했다며 다음 달 개봉 예정인 짱구는 못 말려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개봉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어제부터 내일까지 예정됐던 장쑤성 연안해역에서 실시 중인 실탄 사격 훈련 기간을 25일까지로 연장하고 범위도 남쪽으로 더 넓혀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행 자제령의 영화 금지, 무력 시위까지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카드는 다 꺼내든 겁니다. 激起中国人民的公愤和谴责，以实际行动认错纠偏，维护中日关系政治基础。 중국의 거세지는 압박 속에 주중 일본 대사관은 자국민들에게 외출 시 여러 명이 함께 행동하라며 안전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일본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조만간 중국 내 반일 시위나 일본 제품 불매운동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네, 오늘 아침 올가을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선 학생과 직장인, 상인 모두 추위와 싸워야 했는데요. 당분간 이렇게 아침엔 춥고 낮엔 기온이 오르는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영하의 날씨에 상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찬바람에 손이 어는 것 같지만 김장철을 맞아 쉴 수는 없습니다. 두꺼운 옷을 입고 난로를 꺼내 설치하며 추위를 견딥니다. 새벽에 4시쯤 나온다고요? 오늘 처음 설치했어요. 많이 춥죠. 물건이 얼 정도인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차를 파는 노점상은 대목을 맞았습니다. 추운 날씨에 차를 시키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날씨가 추우면 아무래도 더 많이 팔리죠. 어제 많이 떨어서. 근데 오늘은 안전무장하고 나온 거예요. 서울의 오늘 체감 온도는 영하 6도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패딩을 입어도 추위를 온전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집을 나선 학생도 추위에 깜짝 놀랐습니다. 일단 쇼팩 입고 나왔는데 이런 날씨였으면은 롱패딩을 입었어야 될 것 같아요. 파주는 영하 7도, 연천은 영하 8도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홍성과 무주, 제주도에서는 비가 눈으로 바뀌며 첫눈이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의 날씨를 보이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이 되면 아침보다 기온이 10도가량 오르며 일교차가 큰 날씨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밀착 취재, 오늘은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이 깊어지는 곳을 찾았습니다. 아직도 연탄으로 겨울을 버텨내는 가구들인데요. 연탄값은 오르는데 지원은 줄어들면서 결국 올해도 버텨야 하는 사람들만 더 춥습니다. 조성우 기자의 밀착 취재입니다. 서울 강남의 시골 구룡마을. 가정집 한켠에 연탄이 쌓여 있고 보일러에는 교체한 연탄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쪽방촌에 사는 오창환 씨는 하루 3번씩 방 옆에 있는 보일러에서 다 탄 연탄을 빼고 새 연탄을 채워 넣습니다. 이곳에서는 260여 가구가 보일러 대신 연탄으로 난방을 하며 겨울을 견딥니다. 힘들죠. 불 가려면 연탄 가지러 가고 버리고 오려면 아주 보통 힘든. 이 연탄 보일러에는 한 번에 연탄이 6개씩 들어가는데요.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려면 1000장이 넘게 필요합니다. 서울의 또 다른 연탄 마을인 남태령 전원마을. 이곳 역시 최근 연탄 기부가 줄고 공급마저 차질이 생기면서 주민들은 겨울만 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전에는 연탄이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연탄이 별로 많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막 슬프고 허전하고 그러지요. 대표적으로 수도권에 연탄을 공급하던 서울의 마지막 남은 연탄 공장이 지난해 문을 닫았습니다. 닫은 공장은 차고지가 돼 현재는 트럭만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동두천 등 괴 지역에서 연탄이 공급되다 보니 운송비가 올라 가격도 함께 높아진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탄 가격은 올해 한 장에 1,000원을 넘어섰고 지난 2018년과 비교하면 200원가량 올랐습니다. 없으면 어떡해요. 뭐
추운데 연탄 안 떼고 살 수는 없고 우리는 비싸다고 생각하죠. 경기가 어려워진 탓에 연탄 기부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300만 장에 가까운 연탄이 기부됐지만 올해는 9월까지 37만여 장밖에 지원받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제일 힘들고 기업들도 지금 계속 감망하는 추세고 봉사자도 이제 부족하고 배달비가 인상되다 보니까 올해 유난히 추운 날씨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몸도 마음도 더욱 시린 겨울이 될 전망입니다. 밀착 취재 조성호입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 커다란 앵무새 한 마리가 갑자기 날아들어 손님 커피를 마시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 일처럼 보였는데 보호시설로 옮겨진 이 앵무새, 전 세계에 4천여 마리만 남은 멸종 위기종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정혜진 기자입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입니다. 형형색색의 앵무새 한 마리가 머리 위로 날아들자 놀란 손님들이 몸을 움츠립니다. 1시간 반 뒤 다시 모습을 드러낸 앵무새는 마치 카페 손님처럼 태연히 테이블에 앉아 커피까지 마십니다. 손님들 옆에 머물며 전혀 경계하지 않는 모습에 사람들은 연신 웃음을 터뜨리며 사진을 찍습니다. 커피 뺏긴 손님의 여자친구분이 앵무새를 쓰담쓰담 하고 있었는데 너무 순해가지고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또 합석이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앵무새는 중앙아메리카 일대에 전 세계 4천여 마리만 남은 노랑머리 아마존 앵무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곧바로 포획했는데 이 앵무새는 현재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협회 측은 해외 서식종인 점을 비춰볼 때 누군가가 키우다 탈출했거나 유기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주인 찾는 공고가 12일 동안 나가고요. 사이테스 종이 맞으면 국립생태원 쪽으로 이송될 예정이에요. 국제 멸종 위기종으로 거래가 엄격히 규제돼 괜히 새로 입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공고기간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 앵무새는 환경부 국립생태원 내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 보호시설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혜진입니다. 국내 유명 치킨 브랜드 교촌치킨이 최근 슬쩍 용량을 줄였다가 논란이 됐는데요. 이번엔 치킨 값을 슬그머니 올렸습니다. 가맹점도 본사도 사정은 있다고 주장하는데 소비자 사정은 생각이나 했을까요?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촌치킨의 순살 메뉴 25,000원으로 2,000원이 올랐습니다. 지난 9월 일부 메뉴가 2,000원이 인상된 걸 감안하면 2달 만에 가격이 또 오른 겁니다. 17,000원, 18,000원이면 한 마리를 먹었던 것 같은데 25,000원이면 사실 나가서 외식을 조금만 더 못해도 외식을 할 수 있는 가격. 하지만 매장에선 다릅니다. 본사 홈페이지에는 같은 메뉴 가격이 23,00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매장 판매가와 배달앱 가격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앞서 교촌치킨은 가격을 그대로 두는 대신 양을 줄이고 원재료를 바꿔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양을 다시 늘리면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배달 수수료도 부담이라고 점주들은 주장합니다. 남는 게 없어요, 솔직하게. 배달이나 판매도가 남는 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교촌치킨 측은 가맹점의 자율적인 가격 조정을 막을 방법은 없고 소비자를 고려해 오히려 인상을 가급적 만류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가격 인상 때마다 언급되는 배달 수수료 문제. 중기부가 배달 앱 편에 있으면 그거 되겠습니까? 중기부가 가만히 있으면 배달앱은 웃고 소상공인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앱과 매장 가격이 다른 이중 가격제가 확산되면서 치킨값 인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지인들과 무제한으로 실시간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카카오 맵의 최신 기능 개편을 두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용자 반발을 샀던 카카오톡 업데이트에 이어 이번 카카오 맵까지 카카오 개편마다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승호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지난 2019년 처음 선보인 카카오맵의 친구 위치 기능입니다. 카카오톡 친구끼리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그동안은 최대 6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시간 제한 없이 상대방의 현재 위치와 이동 방향,
속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외근 중인 직장 동료와 회사에서 팀 미팅을 잡아봤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와 관련해 아이를 위해 좋을 것 같다는 의견부터 악용될 소지가 있다 등 다양한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약속 잡을 때 안 온다 싶을 때 한 번씩 보게 되는 도움되는 편인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은 근데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긴 해요. 약간 사생활이 약간 쉽게 좀 노출된다. 카카오 측은 상대방과 서로 동의해야 위치를 공유할 수 있으며 위치 숨기기 기능을 사용하면 공유 기능이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제기됐던 카카오톡 친구 탭 개편 논란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민감성이 더해지면서 이번 업데이트에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직접 만든 AI 홍보 영상이 논란입니다. 교사를 부속품처럼 묘사하고 희화화했다는 건데 영상에 나온 교사들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교육청이 AI 교육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입니다. 국어 과목 시험을 본 학생들이 정답에 이의를 제기하자 교사 대신 AI 역을 맡은 인물이 답변을 대신합니다. 이 과정에서 AI가 진짜 선생님의 격려를 비꼬기 시작합니다. 빈말입니다. 동공이 흔들리고 음성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쉬는 시간에 회의가 있다는 말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평소 이 시간에는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 교원단체들은 해당 영상이 교권을 희화화했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급기야 영상에 출연한 교사들에게까지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그 진심은 없어지고 그거를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 듯한 AI의 반응 때문에 선생님들이 많이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힘드셨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제 사과문도 올리게 되시고. 경기도교육청은 논란의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고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현장의 선생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사과드린다면서 영상 속 역할을 해준 선생님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이번엔 국제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반정부 시위 강경 진압을 지시한 방글라데시 전 총리에게 사형이 선고됐습니다. 당시 대학생 1,40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번 선고에 시민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 유혈 진압 지시 혐의를 받는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전 총리의 선고 공판. 긴장한 표정의 시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판사가 선고문을 읽습니다. For all these three counts, we have decided to inflict her with only one sentence, that is sentence of death. 사형 선고에 시민들은 일제히 환호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যারা অন্যায় করছে তারা হয় ভালো শাস্তি হয় ভালো যারা অন্যায় করছে তার শাস্তি হওয়া ভালো আমরা সেটাই চাই. 판사는 살해 지시, 유혈 진압 조장, 잔혹 행위 방치 등 3가지 혐의가 인정돼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가 충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7월 방글라데시에선 독립유공자 자녀에 대한 공직 할당제에 반대하는 대학생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당시 하시나 총리의 강경 진압 지시로 1,400명의 학생들이 사망하고 최대 2만 5천 명이 다쳤습니다. 강경 진압에도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됐고 결국 하시나는 지난해 8월 총리직에서 물러나 인도로 도피했습니다. 하시나 총리 측은 새로운 민주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글라데시 과도정부는 이번 판결로 하시나가 체류 중인 인도를 압박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도 정부는 확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첫 여성 총리인 하시나 전 총리는 한때 군부 독재 저항의 상징으로 불렸지만 15년간 이어진 장기 집권과 유혈 사태로 독재자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노래가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아이들도 많이 따라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영국의 한 유아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걸 금지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여혜 기자입니다. 어린이들이 넷플릭스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캐대언의 세계적인 열풍에 SNS에서는 각국 어린이들이 수록곡에 맞춰 노래하고 춤추는 영상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한 성공의 유아학교가 돌연 캐대언 노래 부르기를 금지했습니다. 노래 가사를 문제로 삼았습니다. I was a ghost, I was alone. 두어진 길 속에 캐대언은 K-팝 스타들이 악귀에 맞서는 영웅으로 활약하는 내용인데 악귀나 영적 존재 언급이 기독교 정신과 맞지 않아 일부 학교 구성원들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해당 노래를 통해 팀워크와 용기, 친절을 배운다고 반박하며 세계적인 인기곡을 금지하는 게 터무니없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논란에도 학교 측은 또래의 다른 시각을 이해하고 신념을 존중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업계를 불문하고 가맹점에 대한 본사의 갑질,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됐었죠. 이번에는 업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한 택배 업체가 논란입니다. 한범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용인시에서 택배회사 지점을 운영했던 신창현 씨는 3년 전 본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이 끊겼습니다. 한때 연매출이 100억 원에 육박했지만 지금은 일감이 사라져 신용 불량자로 전락했습니다. 갑자기 해지 통보를 딱 하는데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3년 반을 넘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너져 버리고 이래가지고 지금 시설 해놓은 거 다 망가졌죠, 보시다시피. 신 씨가 맡았던 택배 물량은 근처에 새로 생긴 지점으로 모두 넘어갔습니다. 앞서 본사 측은 신 씨가 단톡방에서 택배 기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이들이 운임을 빼돌리는 걸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1심 법원은 신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신 씨 같은 가맹 사업자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 유예 기간과 2회 이상 서면 통보가 필요한데 이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지적했습니다. 판결 이후 본사 측이 부적절하게 계약을 종료했다는 전 지점장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경기 안양 지역에서 지점을 운영했던 김모 씨도 일시적인 매출 감소 등으로 인해 부당하게 계약이 끊겼다고 호소합니다. 아침마다 저희 지점으로 출근하다시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이거는 본사의 압박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다 보니 뇌출혈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회사 측의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본사 측은 1심 판결에 오해가 있어 항소하겠다며 다른 지점들과의 계약 종료도 정상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지난 2022년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4천억 원 규모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우리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은 모두 소멸됐고 정부는 론스타로부터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 원도 환수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 박찬호가 두산 베어스와 계약하면서 스토브리그가 본격적으로 개막했습니다. 이자야 최고의 관심사는 FA 최대어 김현수 선수의 행선지인데요. 원소속 구단 LG에 남을지 아니면 떠날지 권영범 기자가 직접 만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9회 초 투아웃 상황. 타선에 오른 LG 김현수가 극적인 역전 적시타를 터뜨려 팀을 구합니다. 5경기에서 17타수 9안타 1홈런, 타율 5할 2푼 9리로 맹활약해 한국 시리즈 MVP까지 오른 김현수. 올 시즌을 끝으로 3번째 FA 자격을 얻었는데 마지막이 될 수 있는 다음 행선지를 놓고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합니다. 그냥 생각 중이고
지금은 아직까지는 못 정해진 건 맞습니다. 한국 시리즈 이후 구단과의 계약 조건을 바꾸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바꿔달라고 한 적도 없고 일단은 제가 돈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좀 며칠 힘들었습니다. 남느냐 떠나느냐의 기로에 섰지만 꼰대 리더십을 통해 보여준 팀 후배들에 대한 애정은 여전합니다. 뭐 꼰대겠죠. 꼰대일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잘 가자. 좋은 방향으로 가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은 당연한 거고. 올 시즌 자신의 점수를 35점이라고 되돌아본 김현수. 지난 2년 동안 많이 미안했고요. 그리고 시리즈 때는 괜찮았고 시즌 때는 조금 회복했다 정도라 한 10점씩 주고 5점은 그냥 제가 좀 더 주고 싶었습니다. 다음 시즌 70점 목표를 세운 김현수의 야구 인생 대미를 장식할 종착지에 팬들의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권용광입니다. 오늘 아침은 이번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서해안과 제주에는 첫눈이 관측됐고요. 지리산에는 상고대가 내려앉아서 진풍경을 연출했습니다. 한파특보는 오후 들어서 모두 해제됐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기온만 놓고 본다면 오늘과 같겠지만 찬바람이 잦아들면서 체감하는 추위는 덜하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더욱 오름세에 접어들면서 목요일이 되면 예년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는 약하게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까지 제주 산지에는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동해안에 따라서는 건조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 보시면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춘천이 영하 5도로 출발하겠고요. 남부지방 아침 기온도 대구가 0도, 창원은 2도가 예상되고 한낮에는 오늘보다 2에서 많게는 6도가량 높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이맘때 늦가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셨습니다.